우리 김프로님이 네.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글로벌 네. 투자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글로벌 예. 투자 전문가 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네. 또 꿀팁을 얻기 위해서 우리 또 속성 강의 들으실 분들은 목요일 11시 맞죠? 네. 바로 옆에서 네. 교육장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네. 그 11시란 시간대가 되게 네. 모호한 시간대 같고 네. 열의가 없으면 못 옵니다. 그 시간대. 11시란 시간이요. 네. 여러분 또 교육이 딱 끝나면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 점심시간입니다. 네, 네. 또 쪼르면 우리 또 제가 하여간 뭐 네. 그럴 수 있죠. 부사님 그럴 수 쪼르면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네, 분이 네. 점심을 얻어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마 숙기 없으셔갖고 네. 쫄래쫄래 이렇게 나가실 텐데 또 네. 누군가는 이렇게 네. 바지가랑에 붙잡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또 내일 또 이번 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네. 또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글로벌 투자 자격증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좀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항상 맞아요. 바짝 하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출제위원이실 네, 때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자격증을 되게 다 깊이하세요 공부를. 이런 식의 무슨 공부냐 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험은 네. 10회 전에 쳐야 된다. 맞아요. 좀 쉽기 때문에 문제가. 맞아요. 진짜 초반이 쉽고요. 왜냐면은 초반에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그 자격증을 다 포기해버려서 맞습니다. 예. 모든 자격증이 그래요, 여러분. 1회 시험이 제일 쉬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얼마 어려운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엄청 회를 어려웠어요. 거듭할수록 예. 이제 만약에 증권사 다니시려면 필수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학생을 가르쳐 보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도 수학을 눈으로 풀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네. 수학은 진짜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좋은 게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 화면, 귀로 듣는 것은 내가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거랑 따져볼 수 있는 건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풀어보고 맞아요. 자기가 그 시험도 봐보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네. 기회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요. 네. 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기출 문제. 3회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 뽑아갖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많은 분들의 성원을 시험 문제가 영어인가요? 한글로? 중국어도? 한글로 시험을 보고요. 네, 다음 회차부터는 영어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되는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뭐 요즘 이제 장이 조금 뭐 그래도 회복이 돼서 좀 좋긴 네. 한데 네. 그 큰 그림을 찾는 그림을 그러니까 좀 도표 같은 거 저는 이제 자주 찾아보는데 그 제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무슨 방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그림을 누가 올려서 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써도 되냐. 네. 그래서 이제 한 30-30년 동안 전 세계 증시를 보면서 올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어디에 와 있나. 너무 재밌습니다, 되게.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 2개는 그 데이비드 포먼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고 전에 오바마 때 그 경제자문위원회 이제 의장했던 분이 되게 아주 인사이트 있는 좋은 그림을 그 트위터에 그러니까 트위터에 보면 이제 일론 마스크만 떠드는 게 아니고 좋은 글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유럽이 왜 지금도 금리를 계속 많이 올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쉽게 풀어주는 차트가 2개가 있고 중간 선거 관련돼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에셋 분이 뭐 큰 영향은 없는데 한두 가지 시사점.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하면 우리 중심으로 너무 해석해서 마치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법안으로 하는데 맞아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헬스케어가 제일 중요한 왜냐면 바이든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기업들한테 해서 그것을 헬스케어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아까 헬스케어 주식이 좀 요즘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이 일론 마스크의 본격적인 정치 개입, 너무 이거는 상당히 진짜 초대형 악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트위터가 가면 뭐 개인 돈 써서 60조 원의 기업을 인수한 건 본인 자유지만 이제 다 본인이 관여하는 다른 회사가 이제 망가지니까 왜냐하면 창업주나 기업인과 기업은 분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맞아요. 이제 그렇고 스타벅스 실적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잘 우리나라 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주식이고
기업은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워드 슐스가 이제 컴백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그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준비해 네, 주세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냐면 이네요.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연 단위로 미국 10년 국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벤치마크한 10년 국채의 그 해의 연간 수익률을 이렇게 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는 그 해에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가 났으면 이제 제일 왼쪽에 가는 거고, 오른쪽은 30-40% 이상 그 국채가 수익을 냈으면.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연 기준으로 2.5에서 5%가 제일 많이 모여 그러네요.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박스가 이제 연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 한 5% 내외에 이제 금리를 수익을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의 상승이 있으면 그거 플러스 이제 이자죠. 이제 안겨줬는데 제일 왼쪽에 딱 하나 있는 게 금년 2022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만큼 채권 시장에 한 130년 역사상 이런 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한, 우리 주시장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아웃라이어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뭐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채권하는 분들이 기회가 진짜 이제 오고 있다. 아니면 뭐 최근에 이미 기회가 더 떠든 분도 있지만, 근데 하여간 이렇게 많은 손실을 130년 만에 최대 손실을 본다는 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기회가 채권 온다. 가격이 수익률이 좋다는 거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림 같습니다, 되게. 야, 진짜 재밌는 그림이네요. 저거를 보면서 진짜 교수님 약간 말씀대로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회가 온다고 느끼는 게 왜냐면 지금 그 2022년은 진짜 정말 그 아웃라이어고, 그 앞에 걸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 손실 많이 난 게 94년, 80년, 9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해를 찾아봤어요, 제가. 제가 지금 81년, 눈이 좋으시네. 잘안 보이는데. 81년을 못 찾고 있는데 여러분 81년 찾아주시고, 자 그럼 90년 다음이 91년이잖아요. 94년 다음이 95년이잖아요. 95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1999년 다음에 2000년 왼쪽에 로스 많이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지금 오른쪽에 찾아보는 거예요. 네네. 보인다는 겁니까 이게? 99년 다음에 2000년도 15%에서 20%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저쪽 마지막 그 안 좋았던 해 다음에는 좋았다. 그런 걸.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전문 분야 아니면 각종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데 하여간 진짜 130년 만에 이런 해는 네, 없었다. 그렇죠. 채권은 완전히 아웃라이어였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네. 빅픽처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주식도 보면 정규 분포예요. 근데 가장 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그 수익률 구간이 10에서 20%.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00년 놓고 보면 배당 수익 포함해서 한 연 10% 수익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적잖은 해도 있으니까 10에서 20%를 일반적으로는 기대를 하는데 좀 안 좋으면 마이너스가 나는데, 보면 이제 1931년 대공황 이럴 때는 이제 40% 이상의 손실이 났고, 2022년이 뭐 제일 안 좋을 때는 우리 한 S&P 기준으로 한 27%인가 빠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것도 한 톱 5 안에 정도 드는 거고, 요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일단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도 주가가 한 20% 빠지니까 130년 중에 이것도 상위 한 7-8%에 드는 톱 10에 드는, 그러니까 주식도 진짜 기록에 남을 만큼 수익률이 안 좋은 한 해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이제 턴을 이제 시장이 돌기 시작하면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 워낙 리턴이 높긴 높지만 채권은 대단한 랠리가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식도 한번 턴을 하면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너무 우리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조금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두 개가 다 마이너스를 심하게 찍은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원래 뭐가 나쁘면 뭐가 좋고 원래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보니까 사고 싶어요. 채권을. 저는 사실 뭐 샀습니까?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많이. 고객분들 뭐 고객분들. 니즈도 있고 금리가 네. 세니까. 근데 그렇군요. 조금 일찍 들어간 경향도 있긴 있는데 일찍 들어갔다. 금리가 네. 지금까지 올라서 국채 원화 표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해외 달러? 그 둘 다 샀는데 아무래도 그래요? 원화 표시를 더 많이 니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면 만개 가면 되니까 뭐 예, 어쨌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신용 리스크가 없는 거는 네네. 들고 있을 수 있으면 네. 뭐 그러니까 한전채 같은 정부 투자 기관이고 정부 지분이 반이 넘는데도 지금 한전채가 안 팔린다니까 아우, 발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5.7%막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예. 2년 만기가. 예. 근데 리테일에서는 잘 팔려요. 예.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회사채를 안 사세요. 아 그렇죠. 트리플 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한전의 적자로 인한 크라우딩 아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제임스 퍼만 교수,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의 그 트위터인데 이제 오른쪽 아까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명목 경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는 인플레이션 작년이 13% 정도 인플레이션이 됐고 올해가 아까 작년 올해 하여간 인플레이션이 한 뭐 평균 거의 10%에 육박을 하니까 실질 성장하고 명목 성장을 비교해서 봐야 되고 기업 실적은 이제 명목 성장에 더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 그 오렌지색 약간 황토색의 점선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거 네.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추세선을 한참 오버돼 있어서 그만큼 미국 경기가 명목 기준으로는 활황. 네.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 지금 6%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 인상 뭐 이런 부분이 크죠, 되게. 근데 이제 실질 성장 기준으로 이제 올해 뭐 거의 0에서 1%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좋다는 유럽도 그 오른쪽 거를 좀 옮겨 주시겠어요? 그러면 유럽도 한참 추세선 밑에 가 있다가 이제 추세선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놀랐는데. 야. 그래서 유럽도 하여간 명목 기준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서 물론 이제 올 겨울에 뭐 경기 침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금리를 올려야 되는 니드가 이렇게 총수요가 활발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것을 보면 미국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를 미국이 훨씬 이미 많이 올렸고 높은 수준을 하여간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 충분한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더라고요, 되게. 네. 이제 어쨌든 명목이니까 그런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그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쫓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정도는 쫓아간다. 그러니까 올해도 실제 성장률은 미국이 뭐 한 1, 2% 이렇게 나오는데 명목 기준 10% 정도 나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요. 작년은 13%였고. 그렇습니다. 원래 교수님 아시는 분입니까? 이분을? 아니요, 저는 시카고 학파입니다. 우리 시카고 학파는 하버드 대학을 별로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모든 경제 재무 이론은 네, 시카고 학파가 네. 주름 잡고 있죠. 예, 뭐 예. 그 하버드는 이제 약간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그 이제 약간 경제에 심화된 거는 또 시카고 학파 쪽에서 이렇게 앉혀주시는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카고 경제 그 재무 이론, 투자 이론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시장은 이제 랜덤 워크다. 그래서 뭐 노력을 해서 추가로 돈 벌기 어렵다. 이제 약간 근데 투자를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꼭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선거 얘기를 한번 또. 예.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근데 뭐 제가 미국 선거를 감히 논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잘 이제 그냥 뭐 모르겠죠. 보통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유심히 봤어요. 근데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이제 예. 지금은 백악관 상하원 의원 다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하는데 아마 이제 상하원 중에 하나 아마 하원 의원을 최소한 공화당이 우세로 이제 점쳐지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언론들, 해외 언론은 제가 쭉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미국 이 중간 선거 결과보다는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CPI에 훨씬 관심이 그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거가 물론 그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측면에 있어서 뭐 그다음에 항상 주가가 좋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게 큰 이벤트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뭐 그 시소 게임 아니에요. 지금 한두 자리 정도
그러니까 주 기준으로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 바이든이 좀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을 한 것을 이제 부채 상한을 만들어서 좀 막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그 채권 발행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약간 크라우딩 아웃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도 조금 반대 여론이 있는데 공화당이 좀 저지를 할 것 같고, 이제 무기 공급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런 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트럼프가 개입한 거를 미국에서 이제 그 개입했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게 되게 큰 이슈거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 이제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또 이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슈인데, 하여간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워낙 접전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이제 개표를 다시 지연되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정치 그 커멘테이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가장 큰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바이든의 무분별한 지출을 좀 제어하는 건지, 이 중에 하나도 이제 헬스케어가 그 우리가 업종으로 보면 시가총액으로 미국에서는 IT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바이오, 네. 그 파마, 그 헬스케어 산업이죠. 네, 근데 맞아요. GDP 대비 규모로 보면 헬스케어가 더 큽니다. 20% GDP에.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GDP의 2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성장률이 GDP보다 좀 높을 테니까. 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공화당이 된다면 하여간 지금 바이든이 약값 이런 것들을 좀 억누르고 이제 깎는다고 이제 그런 법안 때문에 헬스케어 주식들이 조금 그동안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니까. 근데 헬스케어는 제 생각에는 투자를 뭐 좀 하면 좋은데 ETF 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미국의 뭐 빅파마나 바이오 주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기가 또 쉽지가 맞아요. 않으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선거 이후에 장이 좋았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과거에 네. 그 좋았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 조금 장이 그래서 약간 탄력을 받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누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상관없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백악관을 지배하는 당이 중간선거에서 졌고, 네. 예, 이제 근데 뭐 그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쟁이 있고 싸우면 국내도 되게 시끄럽지만 미국도 이제 그런 정쟁이 많으니까 조금 불확실성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공화당이 약간 이제 프로 기업, 이제 뭐 기업들의 약간 친구 같은 그 정당이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뭐 기업들한테 약간 좋지 않나. 네. 예, 예. 다음 아까 뉴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주가가 아이고. 이제 200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걱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러다 나중에 출마하는 거 아닐까요? 어, 언젠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일론 마스크의 정치 성향도 전에 좋아했던 게 이제 약간 본인이 트위터에 자기는 되게 중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익스트림한 걸 싫어하고 공화당의 좌파, 민주당의 우파는 다 나한테 와라. 네. 내가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제 이제 깜짝 놀란 게, 나는 원래 그 중도 성향이고 오히려 꼭 나누자면 이제 민주당, 리버럴 쪽에 좀 가까운데, 이번에 이제 백악관을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그 최소한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공화당을 찍자, 나는 그렇게 원한다. 이제 근데 맞아요. 실제 뭐 정치 분석가들 얘기 들으면 이러한 그 좀 유명 인사의 이러한 그 뭐 발언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제 결국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 이런 데들한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계속 이런 데 휘말리고 시간을 이미 트위터 하면서 너무 인수하면서 시간 많이 뺏기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테슬라에 진짜 얼만큼 본인이 그 공을 들이고 기업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제가 항상 그 일론 마스크 키맨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도 네. 이거는 좀 충격적이고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전쯤 그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홍콩식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소련하고 빨리 타협을 해라,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라,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약간 신호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본인의 플랫폼으로 뭐 자기 개인 기업이니까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나 약간 관련 기업에 100% 전념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 실적보다도 좀 더 악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되게. 일단은 절반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성향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50대 50이니까 남은 50%를 잃는 거죠. 사실. 잃는 거고 저는 이제는 그 적어도 이런 공인들은 한쪽에 치우쳐진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가져오는 그 안종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주주분들도 이게 성향이 있을 건데 갑자기 내가 좋아했던 기업인데 내 반대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 회사를 팔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습니다만 아마 극도로 지금 뭔가 정치권의 개입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번 나왔던 기사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아젠다에 제일 큰 거가 테슬라, 스페이스X 이런 게 1, 2, 3등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속마음에 그 아젠다에 영순위가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그 트위터로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 전략은 아니었겠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유입량이 최고치였대요. 네. 이거 말한 그러니까 근데 다음에. 그것도 약간 농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뭐 짧게 봤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 레코드 하이를 지금 그렇습니다. 기록했다고 예. 뭐 그런 걸 봤는데. 예. 근데 하여간 뭐 그 본인의 그 최고의 그 본인의 가장 중요한 테슬라에 조금 전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트위터 관련돼서도 뭐 이제 본인 개인 기업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이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약간 거친 구조 조정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파장을 일으키고 네. 해고한 사람 중에 또 일부는 다시 들어오라 그러고 우리 그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 뭐 본인한테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메탈이 아니고 메타인데 약간 네. 오타입니다. 근데 메타가 올해 내내 구조조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뭐 좀 더 본격적인 구조조정안을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 인원 그 이제 내보내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뭐 오히려 뭐 그것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투자 계획이 너무 많아서 비용을 걱정을 하는데 주가에는 뭐 단기적으로 호재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버리진 못해도 약간 조금 길게 보고 올인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하여간 뭐 그렇고요. 살짝 분위 바꿔갖고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타벅스. 저도 매일 가는 스타벅스. 네, 네. 네. 좋아하십니까, 진현님? 그럼요. 저희 네. 제 지점 있는 건물이 스타벅스가 1층에 있어요. 오.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저희 센터에 있다가 야. 제 지점 나갔는데 네. 그 건물에 스타벅스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그 요즘 이제 뭐 부동산 뭐 저는 신문을 두루두루 보니까 근데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어디 경기도에 어디에 그 건물이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입점해 있는 건물인가 봐요. 이제 네. 거기 보면 보통은 이제 임대료를 딱 정해서 내잖아요. 네. 뭐 월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스타벅스는 이제 자기 매출액의 몇 프로, 매출액의 12.5%를 내는 계약을 한다. 그래서 실제 건물주한테는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좋지는 않죠.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건물 가치가. 건물 가치가 네.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기사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박명수 씨 그 부인이 그 치과 의사신가? 무슨 의사신데 맞아요. 그분이 그 빌딩 테크를 그렇게 뭔가 건물 하나 사서 스타벅스를 입점시켜서 이렇게 가치를 가치를 올려서 올리나? 또 팔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지난주 목요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상당히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시장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많고 최근에 한 1년 이상 거의 뭐 2년 가까이 그 커피값을 계속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큰 투자를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요즘 계속 록다운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마진도 좋았고 중국 부분의 그 역성장도 생각보다는 덜 했어요. 그렇죠. 예. 그 가이던스도 괜찮고 그래서 주가가 아마 금요일 한 8% 정도 올랐죠. 맞습니다. 예. 급등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같이 그 점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든 아니면 옷을 파는 데든 이제 컨슈머 하는 데들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성장이 창출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그 점포를 더 내거나 이제 해외에 진출하거나 그런데 그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또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그쵸.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중요하고 스타벅스도 이제 요런 그 테이블을 계속 그 분기실적에 발표를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랑 이제 인터내셔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북미가 이제 동일 점포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지난 분기에 11%.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쪼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10%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뭐 커피나 이런 케이크 이런 거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1%. 요걸 이제 곱하면 11%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포 수도 북미에서 한 3%. 그러니까 미국도 캐나다도 점포를 조금 늘리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북미 지역에서 여기는 6%인데 네. 실제 그 날짜 일수가 틀려서 그걸 감안하면 한 15%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그 하워드 슐스 실제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키운 네.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고 실제 뭐 창업자나 마찬가지죠. 오너는 아니지만 오너 같이 그 컴백을 지금 세 번째 하신 분.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즉시 중단을 했고 중단했죠. 우리는 예. 우리 그 스토어 점포와 우리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 우리가 커피 종류를 많이 안 하지만 미국은 뭐 프라푸치노 이래갖고 커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되게 노동 강도가 세서 그래서 인건비 늘고 원재료비 늘고 여러 가지 투자, 교육, 트레이닝 많이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마진이 좀 내려왔지만 19%를 유지해서 상당히 미국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를 줄 때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 잘 모르겠다. 계속 그렇죠. 순항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네. 중국도 뭐 역성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위안을 줬는데 그 역시 좋은 브랜드고 진짜 대단한 회사다. 근데 그리고 이제 하워드 슐스가 기업의 의미 이제 그 이분이 그 경영을 하는 거 보면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경영을 분기 실적 뭐 연실적을 하면 안 되고 길게 보고 네. 우리의 그 이해관계자, 우리의 종업원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 우리의 스토어에 투자를 해야지 결국 비즈니스가 큰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경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컴백하자마자 자사주 매입 딱 중단하고 네. 사람들한테 급여 올려주고 사기. 그래서 이제 실제 퇴사율도 최근에 많이 좀 뚫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비용 지출이 많고 중국도 점포를 9시간마다 하나씩 낸다나.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개씩 낸다고 하죠. 그 중국 점포 많이 내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 익스포저가 많아지는 데들은 항상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고 뭐 여전히 매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이제 중국 리스크가 좀 많은 데가 스타벅스, 애플, 뭐 테슬라 이제 이런데 네. IT 기업들 중에 하드웨어 하는 데들은 또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예. 야. 스타벅스 정말 대단한 커피숍이죠. 예.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늘 그 드라이브스루 가게 되면 항상 차가 줄 서 있고 이게 이제 커피숍들이 막 진짜 뭐 한 블럭에 막 대여섯 개가 막 밀집해 있을 때 스타벅스만 사람이 많아요. 혹시 교수님이 보시고 있는 스타벅스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가장 큰 고객 충성도죠. 고객 충성도. 그러니까 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그 스페셜티 커피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제가 그 점수를 국제적으로 그 매깁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그렇게 스페셜티 커피를 공식 인정,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인정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테라로사, 네. 그다음에 전문점들이 뭐 나무사이로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전 스타벅스가 한 70점이라고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퀄리티로 여기 승부를 하는 데는 아니니까 네. 고객 충성도가 높고 비즈니스 모델이 많고 그다음에 그 종업원들의 사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랑 스타벅스가 저희 동네에 길 건너편에 있는데 그 종업원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스타벅스 커피는 약간 이제 조금 오버쿡이라고 하나요? 약간 좀 태운 듯해서 그렇죠. 진한 맛을 그렇죠. 내서 강하죠. 그래서 다른 커피 전문점을 가면 싱거워서 다시 스벅을 오게 하는 전략이 있다는 걸 좀 네.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스타벅스 커피는 좀 구수한 편이고 또 약간 산미가 있고 시큼한 거는 풀바셋 그쪽이 조금 또 산미가 있는 커피 그래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드시고 커피 전문가 아니에요 주셔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원래 여기가 한국에서는 이제 점포가 한 1,600개 정도인데 그 이마트 신세계랑 이제 같이 조인벤처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지분을 다 넘겼죠. 이마트로 넘기고 이제 GIC 싱가포르 투자청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한국은 뭐 비상장 회사도 재무대표가 다트에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더니 스타벅스가 참 대단하고 똑똑한 게 지분을 팔았어도 여전히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갖고 갑니다. 야. 그러니까 실제 이마트 신세계는 이제 로열티 내고 뭐 내고 나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그럴 것 아니죠.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마트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딜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슨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 이런 거가 예, 더 크지 매출액의 않을까. 10%를 띄워준다는 건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죠. 예.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네. 스타벅스 좋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스타벅스 얘기까지 네, 좀 네. 훈훈한 마무리로 네. 해서 또 굉장히 또 네. 신기한 그림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재방송 보시면서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 네. 연도 맞추기 제가 아까 했던 거 네. 또 주식시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자료 네. 또 귀중한 말씀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